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수업하면서 이 참동계에 들어가 첫째 던진 질문은 태역, 대역이 뭔가 참동계 이 질문을 제기해놓고 밑에 하위 질문들을 다루면서 최종적으로 참동계가 말하는 대역, 태역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작은 질문들을 다루어 가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참동계가 새롭게 구축하는 역의 성격을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나는 것은 감리위역설입니다. 앞의 경문 정곤자 역지문호 중깨지 부모라는 문장, 감리광각 웅곡정축이라는 문장,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결합하면 참동계가 역을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지 알 수 있어요. 천지설이 이 역행호 기중의 천지자 근곤야 설리자 열엄양배 합지위 역위 감리 감리자 근곤지 용 이용 무효위 추류행어 육허 왕래기 부정 상하역 무상 고 추소식 감리 몰망 그랬네요. 여기서 일과 기역을 결합하면 건곤계를 천지의 구조로 보고 괴상과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상으로 천지를 도식한 사유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유는 계사사정의 역, 여, 천지, 준, 고능, 미륜, 천지지도에 기초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정 선생님 그 번역하시오. 자기 논문에 인용했잖아. 하라니까? 나 좀 쉬자. 아, 좀 잘못합니다. 역은 천지의 범위 기준이니 고로 능히 천지의 도를 감싸 포괄할 수 있다라는 문장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사사장에서 여기 천지의 구조와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천지의 도를 포괄한다고 말하기에 근본을 천지로 도식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괴상과 천지 만물, 거변화 운동을 결합한다. 근곤자 역지문호, 중대지 부모, 천지 설위, 역행호 기중 두 문장을 결합한 것이 여겨 천지준, 고능, 이륜 천지지도에 대한 재해석이다. 두 번째, 이와 기역 니은을 결합하면 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타난다. 그것이 감리위역설이다. 이의 감리광과 궁곡정축은 감리계와 천지 사이에서 운행 변화하는 감리계가 천지 사이에서 운행 변화하는 축이란 말인데 기역의 천지설이는 역행호 기중의와 결합해보면 천지가 상하로 자리하면 그 가운데 운행하는 역이 그것이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역의 감리를 만날 수 있다. 더 분명한 답은 디귿의 감리자 근곤지 이용이라는 문장이다. 이제 천지설위 역행호 기중에서 역은 근곤의 용인 감리를 의미하고 이는 이의 감리광각 운곡정축이란 말의 의미상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동계가 말하는 역은 간역, 변역, 부력의 정의를 넘어선 새로운 역이다. 참동계가 말하는 감리위역이 대역, 태역일까? 앞에서 주역과 다른 태역을 언급했었는데 감리위역이 태역에 적합할까? 참동계에서 다시 말해 우주 생성론의 이론이 있을까? 천지의 구조에 앞서 감리가 존재하는데 감리는 원기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가지고 여기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죠. 자,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구조화했다. 이렇게 구조한 것을 천지가 아니고 근본이었죠. 천지구나. 천지 설 위
이, 여, 행, 토, 기중, 의. 그랬네요. 그러면 천과 지가 이렇게 펼쳐서 자리를 하면 여기 그 가운데 천지 가운데에서 운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조에 감과 리가 여기서 운행하는 것이 되겠죠. 천지가 이렇게 자리를 하면 감과 리가 여기. 그러면 이 감 여기 그 가운데 운행한다라는 말은 이 역은 천지 안에 있는 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천지 안에 있는 역이니까 천지 안에는 감리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감리예요. 이게 감리가 운행하는 거죠. 그러면 감리가 역이 되니까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리 위역 역이란 말이 도출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이 구조를 설정하고 복희의 사전계 방식으로 구성을 하느냐라고 참동계는 왜 근문경학 역학자들의 논리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천지설이라는 말은 개사전에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천지가 뭐 천지 정상하 뭐 좀비 상하 뭐 개사전 1장부터 쭉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유하고 결합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리관과 운곡정축이란 말, 감과 리가 뭐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어떤 물체처럼 되어서 바퀴 수레를 운행할 수 있는 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바퀴라고 해버리면 감리가 이 바퀴가 이렇게 구조화 되겠죠. 이 구조화 되겠죠. 그러면 만약 이 구조의 바퀴를 황도나 백도나 백제 흰백자 쓰죠. 이제 뭐 그렇겠죠. 달래기고. 네, 이거는 태양의 길이고 이건 달의 길이니까 이걸로 본다면 주역참동의 첫 번째 1장에 감리광각 운곡정축이란 말하고 역형호 기중 역은 감리위 역이라고 보면 이 구조이죠. 이 구조는 따라서 천상의 구조이죠. 전체를 취한 상입니다. 그러면 이 취천상위역이라고 다른 말로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천상을 취하여 역으로 만들다. 그럼 천상 중에 대표적인 것은 1월 2역이다. 그럼 1월 2역이 또 나와야겠죠. 그럼 1월 2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퇴역하고 안 맞는 것 같죠? 퇴역이란 질문 잠시 미뤄두고 기억의 근거가 되는 개사 전 상의 문장을 가져보자. 개사 상전에는 천지설이 역행호 기중 성성존존 도의진문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천지가 자리를 베풀면 여기 그 가운데 행위하니 본성이 이루어져 간직되고 도의의 문이 있게 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의 앞부분을 참동계가 인용하면서 천지가 자리를 잡으면 그 사이를 행하는 역을 감리로 보았다. 개사상전의 문장에서 역을 감리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천지가 상하로 위치해야만 하고 천지의 구조적 범위 안에서 역이 운행하기에 운행하는 역은 천지의 구조적 지배를 받아야 한다. 천지의 구조적 지배라는 것은 천지가 감리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참동계는 천지를 근본으로
근본의 자리 잡기를 음양의 자리 잡기로 설명한다. 이것이 미연에 천지자 근본야 서리자 열 음양 배합지 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왔죠. 자 근을 이거를 양 됐고 곤 어디에서 곤 이거를 그랬네요. 그래서 이거를 음양으로 배당했어요. 근본을. 자, 그래서 천지 근본 역감리의 연관은 이게 근의 중효를 감히 받아서 왔죠. 근본생 육자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근의 중효가 감계의 중효로 왔고 본의 중효가 리계의 중효로 왔기 때문에 감은 양이 되고 리는 음이 되죠. 따라서 이 감의 양은 근의 양이에요. 근의 양이고 리의 음은 본의 음이죠. 그러면 근고는 체가 되고 감리는 용이 되죠. 체용론이. 그래서 체용론으로 근본 감리를 연결시킬 때 그 구조 안에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음양론입니다. 이게 음양론으로 이 체계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다시 근본과 감리 관계를 체용론으로 보면 이 구조는 사실은 음양의 구조가 되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구조가 경방이나 맹의의 역학에서 이렇게 근본과 감리라는 것들이 음양의 체계로 일관하게 있는가, 그 논리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없어요. 여기는 있을까요? 여기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8개 배기설이 있는데 구궁설도 그렇고 다 9,800개지 3,800개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반을 여기를 읽은 게 다행이네. 질문하면 바로 대답해 주세요. 없어요. 다시. 그러면 참동계가 저렇게 사정계와 사육계를 저 구조로 만들어내고 하나의 체계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근문 역학자들 여기 참동계를 시대별로 이렇게 전환 초, 전환 중기, 전환 말, 후환 말 그렇잖아요. 경방 맹의 경방이 전환 초기죠. 초기 중기. 초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기 정도. 예. 태초로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뭐 100몇 년 지났을 그때는 그 연돌 생물 연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면 후한 초? 맹이가 기원전 80년 뭐 그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00에서 0까지가 전환이고 0에서부터 200까지가 후환이니까 그러면 후한 초? 후한 초. 아니 후한 초가 아니라 전환 말인 거죠. 전환 말, 전환 중, 전환 말, 후환 중, 후환 말 이 흐름으로 이렇게 본다면 아마 이 흐름들을 지역 참동계는 다 포함했죠. 포함하면서 이걸 일관된 체계를 만들려고 했겠죠. 내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이런 걸 못 외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되면 천지와 역이라는 것이 체용의 관계를 이루고요. 근본이 체가 되고 감리는 용이 돼요. 근본과 감리가 체용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음양론이 필요했어요.
건깨가 순양깨이듯이 건깨는 수능깨이고 양인 건이 상에 음인 곤이 하에 위치하고 건깨의 양 중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감깨고 감깨는 양깨가 되고 건깨의 음효를 중효로 가진 밑깨는 음깨가 됩니다. 괴를 음양으로 분류하는 이론은 주역의 탄생 13장을 보십시오. 우리 김광현 선생님이 주역의 탄생을 동아일보에 실어주는 바람에 책이 지난주에 8권이 나갔대요. 다음에 한 번 더 시겠습니다. 8권이 나가서 출판사 사장이 전화 와서 다시 찍어야 돼. 20부밖에 안 남았어. 그걸 찍어라. 내가. 이는 건곤생 육자설로도 설명이 됩니다. 건깨가 곤깨에서 색하여 얻은 중남이 감이고 감깨는 중남이며 양입니다. 또 곤깨가 건깨를 색하여 중녀가 되는 것이 리이고 이깨는 중녀이며 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건곤과 감리가 채용론으로서 음양론으로서 하나의 체계를 이룹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노트 24쪽의 감, 월야, 이일야, 이를 행호, 황조, 주야, 왕래야 라는 문장과 연관 지으면 역, 행호, 기중에서 역은 일월이 됩니다. 그래서 참동계는 역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를 위역을 도출합니다. 참동계는 이를 위역을 직접 제시합니다. 추류, 결자, 원리이진, 감무, 월정, 리기, 일광, 이를 역, 강유상당이라고 말해요. 이 추류, 결자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기도 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학자들의 논리도 재미있기도 해요. 추류. 이런 추석도 있어. 재밌네. 보면 이제 서명의 추석인데. 추류라는 말은 추라는 것은 미루어 가다라는 것이니까 류라는 것은 종류죠. 같은 종류를 미루어서 하나의 상어의 짝을 짓는다. 사물을 분류 미루어 가서 상으로 종류별로 모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형을 만들고 물질형에 견준다. 이러한 번역이 있어요. 재밌는 번역이라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추류 결자라는 문장은 종류가 같은 것을 미루어 자형을 만드는 것인데 서명은 이래요. 상모, 성인, 추물지, 상류이, 결성기, 자형. 옛날의 성인들은 사물의 상을 미루어 종류대로 한 다음에 그 자형을 맺어서 이루었다. 물의 상의 종류가 같은 것을 자형으로 만든다라는 원리는 상의 문자 조자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일과 월을 물상에 따라 분류하면 감미, 리, 일이 같은 종류의 물상이 된다. 이를 결합하여 자형을 만들면 이를 위, 역이 된다는 말이다. 참동에서 이런 내용을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24쪽의 문장, 21쪽의 감리 감각, 26쪽의 역의 감리 모두 다 지칭하는 것은 역행호 기중의 역이다. 아까 말했던 역행호 기중, 천지, 설, 위, 이 역행호 기중. 이 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자리를 잡아서 여기 그 가운데서 행하니까 이건 모두 다 감리를 말하든 일을 역을 말하든 역행호 기중의 역이다. 이 역은 건곤의 구조 안에서 운행하는 감리이다. 따라서 이걸 처음에서부터 질문한 태역 혹은 대역이라고 볼 수 없다. 태역을 역의 근거라거나 주역에 앞선 역이라고 한다면 감리위역, 일을위역은 주역의 계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 세계와 만물을 달리 정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나라 시대 때 역위라는 책에서 태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태역은 무, 혼돈 다음에 태극은 유라는 구조가 역위 안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주역 참동계 안에도 태역, 대역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주역 참동계가 말하는 대역 혹은 태역은 역위에서 말하는 대역, 태역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강의를 지금 2주 반째 하고 있는 거죠.